아 요즘 이렇게 증시를 보면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네. 묘하게 제 주식 잔고를 열어보면은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보이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내 주식만 오릅니다. 네, 다 그래요. 그 LG 출신 장관분이 후보자분이 장관 후보자로 오르면서 오, 네네. LG 관련 주식 다 오를 때 제 LG 주식만 올랐습니다. 그 LG 관련주가 다 올랐는데 제가 갖고 있는 LG 주만 대체 뭘 산 확보 겁니까? 상태. 그러니까 네. 이름만 LG 이런 거 아니죠? 보니까. 네. 아니에요. 예. 제가 집에 굴러댕기는 건전지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네. 어떤 심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안 해봐서. 아니 왜요? 우리 의원님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30대 초반에 뭐 한 300만 원 정도 해본 적이 있고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하도 궁금해서. 아 시장의 원리가 어떤 건지. 네. IMF 이제 끝나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그때 한 여유자금 300만 원 굴려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1년도 안 걸리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민동희 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주식 안 해봤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아예 손도 안 대보셨어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게 주식 골프 안 아. 해봤습니다. 야, 그건 뭔가 근데 골프는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민동희 평론가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주식을 안 하는 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제가 제 스스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돈을 관리하는 거는 네. 재주가 없다는 거를 네. 알고 있기 이미 때문에. 일찌감치 알아가지고 네. 지금도 재정적인 관리는 네. 와이프가 하고 있고 잘했어.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에게 네, 잘했어. 네. 훌륭해. 예. 정말 평생 안 해본 게 주식하고 골프밖에 없어요? 다이어트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아니, 소두도 뭐, 안 해봤잖아, 소도 안 해봤잖아요. 예? 저랑 바람둥이 안 해봤잖아. 저랑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분위기 베제테리언 안 해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안 해본 게 많네요. 많아요. 네, 네. 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니 맞네요. 네. 그리고 윤석열의 뭐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부창무술하고 김건희. 네. 아니 어떻게 저는 네. 이렇게 하루 아침이면은 들통날 그런 그 거짓말이나 휠체어 이런 쇼, 것들을 이런 쇼를 할 것들. 수 있는 건지 네. 어떤 마음에서 하는 겁니까 이런 거 도대체? 들어갈 때부터 네. 솔직히 이제 김건희 특검도 7월 1일부터 이제 현판식 연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른 내란 특검이라든가 뭐 최혜병 특검보다 네. 수사가 진척이 돼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네. 보거든요. 도이치모터스만 하더라도 공범은 지금 뭐 그렇죠. 재판받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만 놓고 보더라도 그건 이제 김건희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저는 거의 공포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김건희 특검에 불려가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조사받고 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그리고 다 이게 되게 수법들이 보면 신박한 수법을 쓴 범죄들은 아니잖아요. 주가 조작은 다 그 패턴이라는 게 그렇죠.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김건희만 끼워 넣으면 되는 사안들이잖아요. 다 보면.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쇼를 한 것 치고는 네. 너무 좀 구린 방식을 택했다. 야. 마스크 쓰고 휠체어는 네. 이미 너무 이미 낡아. 수년 전에 폐기된 너무 낡아. 요즘 재벌들도 잘하지 않는 그게 누구냐면 한보 사태 때.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한보 사태 때 수법이다. 정말 한복까지 가는군요. 그게 YS 때 아니에요, YS 때. YS 때. 그 원조라고 원조. 맞아요. 예. 그거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거. 네. 네.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휠체어 쇼를 하려면 그 병색이 완연한 테라도 좀 내줘야 되거든요. 발차기 잘하시던데. 고양이 뉴스 영상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고양이 뉴스도 그렇고 더팩트 사실은 실력 발휘 요즘에 오랜만에 한번 한 것 같던데. 그렇죠. 야 정말로 자기 그 사저에서 과일 먹고 있는데 찍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겠지. 네. 더팩트도 대단합니다 보니까. 근데 네. 제가 보니까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그 나와서 어찌됐든 병원에 우울증 때문에 입원하고 있다가 수사 못 받겠다 하고 지금 퇴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사진이 찍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인 사람들.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그것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진짜.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국민들이 정말 가끔은 한번 이렇게 불쌍하다는 생각 조금 하려고 하다가도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놈들은 정말 봐주면 안 되겠다. 네, 또 고모호스 나와야 돼. 아니 그리고 의원님 보니까 한국일보가 보도를 하나 했던데 네. 이번에 이제 12.3 비상계엄에 물론 개선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군인들 중에서 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람이 장성급 지휘관만 12명이라고 하던데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보안폰, 안보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네. 그 대부분 휴대폰을 2개씩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개인 폰하고 보안폰. 보안폰. 또는 안보폰.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 저기 계엄 당시에는 보안폰 또는 안보폰을 위주로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심지어는 출동 군인 중에 안보폰을 지금 못 받은 지휘관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간부의 안보폰을 빌려서 나가더라고. 그 정도로 요게 핵심 통신 수단이에요. 네. 그러면은 개인 폰은 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아서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개인적으로 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이 보안폰은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통신 수단을 빠르게 바꿨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예견되던 시점이었는데 네. 그리고 보안폰 뭐 삭제하지 마라 이 지시가 내려왔어요 국방부에서. 아 이미 예. 그랬는데 대부분 삭제가 된 상태에서 국방부가 싹 수거해 간 거예요. 검찰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검찰이 그 보안폰을 찾느라고 무진장애를 썼다고. 그랬구나. 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연락할 수단이 개인 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 폰을 쓰다가 검찰에서 개인 폰도 제출할 의향이 있냐, 임의 제출할 의향이 있냐, 꼭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거는 제가 일정표도 있고 이게 없으면 업무가 마비돼서 검토 후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간부가 있고 일부는 어떠냐면은 이미징 거기 현장에서 그 복사하는 거죠, 복제. 예. 그때 이런 통화했는데 그럼 어디 보여줘봐요. 그러면 요 카톡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미징을 뜬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가진 상태로 대부분 참고인들이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됐겠냐 이거지. 업무 마비된다고 저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돼 있다고요. 대부분이.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보안폰은 군 보안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화폰이랑은 또 다르죠? 그건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화폰, 거의 뭐 군의 보안폰, 개인폰. 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거의 퀵 서비스였겠네. 돌려가면서 이렇게 본인도 헷갈렸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출동할 때는 개인폰을 놔두고 이건 이제 중간 지휘관 이상은 네. 보안폰만 갖고 가서 일반 폰은 사용 금지니까. 네. 그랬는데 밑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개인폰을 갖고 간 그러니까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흘 후입니다. 첫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지금 보면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한다. 미리 이제 보도도 일부 나오긴 했지만은 굉장히 빨리 하는 것 같거든요. 민동기 네. 평론가님. 자신 있다는 거죠.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7월 3일 날 첫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그 전까지 어지간한 뭐 장관 인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제 끝날 지금 국토부 장관하고 문화부 장관, 문체부 장관. 장관이 네.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민이 깊어가지고 그래요? 선뜻 인선을 자기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아마 굉장히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부동산이 지금 또 이게 들썩들썩거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지명하고 후보로 지명하는 것조차도 시장에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7월 3일은 윤석열이 특검에 나오겠다고 한 날인데 저 기자회견을 잡은 모양새를 봤을 때는 그 전에 나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 뜻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제가 보니까 생각이 좀 들고. 네. 7월 3일로 얘기는 했는데 네. 윤석열 측이 못 버틸 것 같아요. 네. 내란 특검이 하는 거 보면은
바로 진짜 또 체포영장을 또 발부를 할 것 같거든요. 네. 신청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 지금 사람들이 자꾸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네. 특검이 가진 진짜 무기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경찰, 검찰, 공수처든 해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만약 이런 식으로 조사에 불응을 한다거나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일 때는 분명히 조은석 특검이 강제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할 것을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가서, 것이고 네. 특검에 대한 사인인가? 내가 3일에 기자회견 할 거니까.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마무리해서 결과물 가져와. 기자회견에서 할 말 있게. 가서 참회를 다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아, 그렇죠. 예, 개인 의견이죠. 개인 참회를 의견입니다. 다 압수수색 해오는 것도 음. 더 이상 참회를 못 먹게. 아니 그리고 이제 여러 인선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눈에 띄었던 게 기업인들의 입각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특히 산업부 장관에도 누가 됐나 봤더니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 사장이 됐는데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업력을 알아보니까 뭐 원전 뭐 그 재생에너지 뭐 가스 수소 이런 거 다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 분야를 막내한 데여서 뭐 특정하게 무슨 일부 언론이 쓴 것처럼 원전이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그건 것 아니죠. 같던데 네. 여하간 저는 이 회사의 그 주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4월 4일 윤석열 탄핵일에 얼마예요? 종가가 23,05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다가 대선 전날인 6월 2일 날 종가가 4950원입니다. 23,000원에서 4900원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종가가 어떠냐? 68,400원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우리는 정말로 모르지만 시장은 대강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런 수치 아닙니까 아니 이게? 근데 네. 그게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산업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테면 뭐 교수 학자라든가 거미 서 있네 거미. 이쪽에서 막 탄성이 막 나온다. 아, 그래프 보고 좀 놀란 거야 기울기에 지금. 아. 예. 교수 학자 그다음에 관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기업인 출신에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선호하신다라는 얘기가 조금 돌긴 돌았어요. 돌았어요. 네. 돌아가지고 그럼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좀 뭐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러면 이 김정관 후보자가 뭘 담당했는가를 봤더니 네. 주로 이제 뭐 원전에 포커스를 보수 언론들이 많이 맞아, 맞추는데 그랬더라고. 그게 아니고 이를테면 시장 조사, 그다음에 발주처를 뭐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시장 개청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가거나 예를 들면 이런 네. 거를 주된 역할을 맡았고 거기서 성과를 엄청나게 내왔던 거예요. 네. 네. 더군다나 이분은 그냥 어떤 민간 기업인이 아니라 또 관료 출신이에요. 기재부 출신입니다. 기재부 네. 출신이니까 부처를 장악하는데도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업인으로 가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저도 들어보니까 외국 전력 그 공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단골 상대로 해가지고 영업이나 마케팅하는 역할을 직접 해왔다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산업부라고 약칭을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거든요. 통상과 네. 자원이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포커싱을 한 인사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도 LG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 공직 갔다 민간 가면 공직에 못 들어가고 회전문 인사라고 해서 그죠. 언론이 막 때렸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기업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를 그렇게 비판을 안 합니다. 아니, 보니까. 오히려 기업에 있다가 그거는- 장점으로 봐주더라고요. 예, 그거는 시대 상황의 변화 때문인데 지금은 산업 정책이 기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얼마 전까지 산업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불순한 언어였거든요. 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산업 기업에 뭐 보조금 주고 그렇죠. 어떤 산업을 국가가 육성하고 이러면은 당장 이건 반시장주의에서 어떤 시장의 자율과 자유를 위협하는 거에서 국가의 산업 정책이라는 건 신자유주의 시대에 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금기였는데 요즘은 공교롭게 모든 국가가 산업 정책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AI 같은 신흥 기술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관세 같은 어떤 새로운 보호 무역주의가 맞아요. 기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건 기후 위기가 등장하고 이러니까 국가가 커지면서 국가가 산업 정책 주체로 급격히 부각을 되니까 네. 이젠 국가가 기업화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는 산업 정책이라는 게 핵심 정책이 된 거고 이 변화된 상황에 느낌이 벌써 확 달라지니까 이제는 기업인이 오는 것들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기업이 요즘은 정부의 외교 정보 기능을 뛰어넘어.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삼성, 포스코 이런 데 가시면은 부회장급에 미국에 한때 여기 한국에 와 있던 외교관들이 있거든. 아, 그래요? 그런 분들 그런데 여기 뭐 대사, 대리 대사 이랬던 분들 지금 부회장으로 국내 기업에 스카웃돼 있어. 야, 그래서 그렇구나. 예. 삼성전자 부회장 어디 미국 법인 담당 부회장 이러면은 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한국 대리 대사 했던 분이 있는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윤석열하고 회담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먼저 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그 우리나라 선도 기업들의 외교 역량이 이미 정부를 추월한 데가 많아요. 자체 외교관들 기능이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기업은 정부화되고 정부는 기업화되고. 아, 그렇네. 이게 네. 요즘 들어가지고 무지한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 현상이 이제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